뉴스에 시작합니다. 주인수입니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남로 일대 왕복 5차선 도로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단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탄핵 반대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하며 현장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인근에선 탄핵 찬성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 개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만큼 오늘 하루 광주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금남로가 태극기와 송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파란 도시라 해야 될까요? 광주에서도 이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탄핵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나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온 거니까 서로 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 어딥니까? 광주 아닙니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반대에 광주 호남 시민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수단체 연사들은 연이어 연단에 올라 호남 민심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1시간 넘게 연설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이러한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을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한 광주 시민들에 감사하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집회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매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화의 성질을 모독했다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전한길 씨에 맞서서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태극기와 함께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는 피켓이 걸렸습니다. 보수 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맞불 집회가 열린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은 물러나야 되고 그것을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5.18 민주광장 옆에서 내란 수괴범을 동조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여기서 열 수가 있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쪽잠 자고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호남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독재 쿠데타에 맞선 광주 호남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광주 침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엔 전한길 강사에 맞서 황현필 한국사 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엔 민주당 양분당 의원 등 호남 지역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불과 5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열렸습니다. 시간이 겹치진 않았지만 집회 장소가 가까워서 일부 참가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권경문 기자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집회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참가자들 간 몸싸움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골목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주요 시설에 대해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20개 중대 1,400여 명을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는 불과 50m 거리였으며 비슷한 시간 집회가 진행되면서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 집회 사이에는 이렇게 경찰 버스로 차벽이 겹겹이 세워졌습니다. 금남로 일대는 하루 종일 교통이 마비되고 집회 참가자들 이외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근 상인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공업이 포도청인데 죽었어? 왜 그런가 모르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장사 맘쳤지. 6시까지 한다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안 오지. 아직까지 물리적인 큰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경계 태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오늘 광주 집회에서 이 탄핵 찬반 집회의 스피커로 나선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전한길 씨는 연일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황현필 씨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황현필 씨도 전한길 씨와 같은 이 한국사 강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 은근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둘 다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 EBS에서 수능 국사를 가르쳤고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을 가르쳤던 점도 비슷합니다. 전한길 씨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집회에서도 연사로 나서며 화제를 모으니까 황 씨가 광주 시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공간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저격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전격 참여하면서 이 두 일타 강사 간 충돌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 두 사람 발언도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어떤 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끼들이다. 예, 대놓고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예, 전 씨는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10가지 계몽령을 줄줄이 거론했고 황 씨는 탄핵이 기각되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번째 계몽령 선관위 1200여 건의 인사비리, 부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충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지난해 이미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황 씨가 영화가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전 씨가 이를 강하게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서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 정치 집회 최전선에 선 건가요? 네, 이 보수나 진보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현대사를 놓고 역사관 전쟁, 체제 전쟁 해왔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바로 이 역사를 가르치는 스타 강사다 보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연단에 섰을 때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타 강사들 당연히 말솜씨가 뛰어나잖아요. 알아듣기 쉽다는 점, 스피커로서 일타 강사들의 발언이 청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요소로 보입니다.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발언의 영향력도 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사람들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이제 수능 강의 또 공무원 강의를 해왔잖아요. 주 고객층인 10대, 20대 또 과거에 수업을 들었던 30대까지 즉 청년 세대의 인지도가 높습니다. 선거 때 되면 여야가 항상 2030 표심 외치잖아요.
어디로 마음이 향할지 모르는 주요 캐스팅 보터인데 유튜버 스타인 이들이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이 높다는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도 탄핵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렸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옆 광장, 한 공간에서 상반된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탄핵 반대! 탄핵 반대! 같은 서울대학교 마크지만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먼저 탄핵 찬성 측은 내란 옹호 세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옹호하는 것은 행위의 자유를 거론하며 살인과 강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으며, 하지만 탄핵 반대 측은 탄핵 사태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학교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는 응답하라!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교내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도서관 앞인 게 제일 별로인 것 같고요. 좀 정숙된 분위기에서 좀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개발을 할 텐데 여기서 굳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또 의문이고요.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오늘 탄핵 찬반 집회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 광장 북단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며 갈라진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공수처와 헌재,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대통령 석방 피켓을 든 인파가 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앞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겨냥했습니다.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한마디로 사기 탄핵을 획책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헌재 비판에 가세했고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5,176만 국민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헌재, 흠결투성이인 헌재를 같이 바로 잡으십시다, 여러분. 부끄럽게 우리 원내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응원이라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울산을 찾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지 개판을 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월요일 헌재 항의 방문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슈에서 잠시 비껴가 있던 김건희 여사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눈밖에 난 모든 이들을 집단 학살하려 했던 파시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침묵에는 그 대가가 따를 것이란 취지의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란 제목의 시를 공유한 건데,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걸 되받아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했다고 시인한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가 말한 가정사가 김건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집니다. 계엄의 동기와 의도와 그 관련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김건희 관련성의 첫 고리가 하나 또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SNS에 김 여사와 계엄 선포 사이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를 등장시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두고 내란 종식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쓴 체포 명단 작성 경위를 두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당일 CCTV를 전부 공개하자면서 일일이 반박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만나자 이 한마디로 응수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틀 전 탄핵 심판정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조 원장과 윤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날의 제 동선을 쭉 연결해서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하고 딱 연결하면 홍 전 차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체포 명단을 적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걸 본 국정원장 비서실 직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당일 음주 상태였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홍 전 차장은 입만 댄 정도였다며 기억 왜곡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CCTV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압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만나자며 증거를 통해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했고 홍 전 차장도 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일찌감치 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었는데 그 시점으로 4월 2일이 언급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도입 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 2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Yeah. When do you plan to unroll? Maybe around April 2nd. Literally, we had it planned for April 1st. I said, let's make it April 2nd. 4월 2일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기기 위한 무역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 트럼프는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나는 미신을 조금 믿는 편이라며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품목과 시점만 나왔을 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차등 부과할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를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중 관세 위협 때마다 대미 직접 투자를 늘려 피해왔지만 이번엔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1위 수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683억 달러, 약 98조 6,050억 원인데 이 중 대미 수출액이 50조 960억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의 65%가 한국과 멕시코 등 미국 밖에서 생산한 물량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증산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오늘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처음 만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논의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방면 지원을 대가로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 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선 격렬한 공방이 한창입니다.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이 자리에서 베센트 장관이 종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서명할 수는 없다고 답했지만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독일에서 개막한 미넨 안보회의에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했지만 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미국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e want the war to come to a close. We want the killing to stop. Really, we want peace very much, but we need real security guarantees.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러시아는 회의에 초청받지 않았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주말이었습니다. 나들이 즐긴 분들 적지 않을 텐데 다만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은 나빴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희뿌연 안개로 답답한 모습인데 건너편 북악산과 인왕산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가시거리는 5.2km 정도로 평소 맑은 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모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미세먼지에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바깥 나들이를 해야 했습니다. 남산타워를 올라가야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위에서요. 건물 바라봐야 되는데요. 정말 슬퍼요. 조금 기침이 나오고요. 애취 기침이 나온다.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서 놀러 나왔는데 비염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계속 기침하고 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콧물이 계속 나고요. 네, 눈도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좀 눈이 뻑뻑해졌어요.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대기 정체로 공기순환이 막힌 가운데 중국 대륙으로부터 먼지가 유입돼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수도권과 서해안은 안개의 매연까지 더해져 스모그까지 발생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오후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인기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 남성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붉은 문 안으로 뛰어들려다 순식간에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그러지 마요. 저 안 한다니까. 야, 그만 둘러라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남성 안모 씨는 할리우드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이 선을 넘어 경고하러 왔다고 한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남성은 이곳 중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문이 열리자 그대로 달려가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됐고 안 씨는 혐중 여론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 보장을 논의할 때도 승강기를 가로막으며 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포착됐습니다.
SNS에 훈방 조치됐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경찰은 안 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훈방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주변을 뒤덮은 검은 연기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키고 큰 폭발음도 들립니다. 야, 엄청나다, 엄청나. 뭐 뻥뻥 터진다, 뭐 뻥뻥. 서울 성동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급식동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화재가 발생한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제 옆으로는 이렇게 진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건물 외벽 4층까지 모두 검게 타서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방학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2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연기가 엄청 세게 나서 여기 앞에가 다 흐려질 정도로 암기 같은 정도로 흐렸고 또 주위에 학원 가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불안한 데 있었습니다. 화재가루 같은 것도 제 차에 좀 쌓여 있고 그리고 뭐 차 터진 게 날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막 부품 같은 것도 제 차에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불은 고등학교 급식동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방학의 주말이었지만 인근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학교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저를 다 세운 거죠? 저 일장 다 못 채우니까 배기로 학교 지금 얘기가 된다고.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사항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25층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작업자로 당시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가 6시간가량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앰뷸런스니 뭐 경찰이니 막 이렇게 오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사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세워두고 추가 점검을 했던 24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 이용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동료는 A씨가 잠깐 어디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오전 점검을 마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이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고 이후 혼자 추가 점검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인 1조가 원칙이긴 한데 뭐 잠깐 저거 보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갔다 오고 그런 거지 않을까.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시 2인 1조 수행 등 안전수칙도 잘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최근 SNS를 하다 보면 집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이 부업을 권유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혹하기 마련인데 돈만 떼먹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돈 벌어보세요. 초보도 금방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지원하세요. 볼펜 조립 같은 간단한 일만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SNS 부업 광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뭐라도 해볼까? 첫 미션 수행 뒤 받은 포인트가 입금되자 진짜 돈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2만 원까지 받고 바로 그날로만 출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업체는 점점 소상해졌습니다. 고수익 미션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많게 100만 원까지 해서 수익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그 하라는 대로 해서 들어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거에 4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3,5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다며 현혹하는 SNS 부업 광고. 모두 특정 메신저 앱으로 연결되는데요. 제가 직접 부업 알바를 신청해봤더니 업체들 모두 어떤 영상을 보고 캡처하면 적립금을 주는 이른바 영상 시청 알바로 유도합니다. 이 미션을 성공하면 곧바로 가상계좌 앱에 2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SNS로 쇼츠처럼 이렇게 내리면서 보다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말에 속아서 들어갔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한순간에 그냥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날린 거니까 손도 막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문제 업체가 등록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장이거든요 거기? 이제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온라인 부업 사기는 최근 3년 새 피해 상담이 30배 급증했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사이버를 이용하고 과제를 줘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 유사하게 신종 사기에 들어가는 거죠. 신종 사기 수법으로 억 단위 피해자도 있지만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한 문제 업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동안 범인들은 다 도망가겠죠. 이를 노린 2차 사기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이 경찰을 통해서 피해보고 나실 수가 없고요. 골든타임이 5일이라고 보면 돼요. 편법으로 진행. 어려운 가게 살림을 노린 온라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남미 페루 경찰의 기발하고 이색적인 마약 단속 작전이 화제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외모로 유명한 이 동물의 인형탈을 쓰고 마약상을 급습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페루 루린 지역의 한 주택가. 등에 하트가 달린 거북이 가방을 맨 채 귀여운 카피바라 탈을 쓴 사람이 서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 사랑 고백을 하는가 했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돌변해선 남성을 거칠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알고 보니 마약 검거 작전을 수행 중인 페루 경찰의 일명 녹색 중대 요원이었습니다. 페루에서 연인들이 특별한 데이트를 할 때 재밌는 복장을 한 사람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 문화를 이용한 겁니다. 수색을 해보니 바닥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엔 코카인 봉지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가방 안에는 말린 마리화나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작전으로 코카인과 마리화나 1,700봉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sta ocasión de esta fecha de San Valentín, Día de los Enamorados, pues hemos buscado mimetizarnos con el personaje de Capibara.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 페루에선 경찰이 마약 단속을 위해 종종 기발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유명 캐릭터나 산타, 슈퍼히어로로 분장해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조금 전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와 일본의 도쿄타워가 동시 점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상 처음인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4, 3, 2, 1, 점등! 남산 서울타워에 한국과 일본 양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갈아 반짝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라는 슬로건도 밝게 빛납니다. 같은 시각 일본의 도쿄타워, 건물 외벽의 LED 조명들이 코리아, 재팬 글자대로 빛을 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저녁 6시 양국 수도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동시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두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여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더욱 밝아오기를 기원합니다. 両国の国民一人一人の交流によって豊かになった日韓関係の未来を照らす光と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두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빛을 밝힌 건 이번 행사가 처음입니다.
서울 행사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김석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점등식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엽니다. 특히 매년 한국과 일본이 각국에서 개최하는 한일축제 한마당은 올해 가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약 한 달 앞두고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또 다른 사건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선고 기한이 석 달이지만 결국 이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법정 시한에 따라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원래 이달 17일까지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재판 시작에만 2달 가까이 걸리며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새 사건을 맞지 않고 총 5차례 재판을 진행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조치에 따라 오는 24일 이승한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첫 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최승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극좌대 극우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이네요. 네, 두 사람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났는데 충돌했습니다. 충돌이라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극우라는 표현이 담긴 언론 보도를 한 여당 의원이 문제 삼았는데요. 이 위원장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극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네, 앞서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뒤 극우 여전사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었죠. 그러고 보니 어제 최 의원도 질의에 나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위에서 보신 질의 전에요.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며 한 차례 붙었습니다.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지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두 사람 사이가 참 살얼음판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위원장 청문회 때 이 장면이 생각나네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저도 한 장.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뭐가 제자리라는 거예요? 네, 바로 우클릭입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 52시간 특례 도입 등을 언급하며 우클릭 행보란 평가가 있었잖아요. 저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제자리 있어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최근 이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수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 같아서야 되겠느냐와 같은 당내 비판도 나왔었죠. 여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여권에서도 말바꾸기라며 비판 수위가 올라가던 차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좌우를 오가며 갈팡질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우클릭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며 비판했습니다. 당내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 등판으로 보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뭐가 날아왔나요? 바로 견제구입니다. 견제구라. 누가 누구한테 날린 거예요? 네,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날렸습니다.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바로 이 발언을 겨냥한 거죠.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여권 잠룡끼리 이 역사관으로 부딪힌 건가요? 네, 사실 홍 시장이 김 장관의 역사관을 지적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당시에도 홍 시장은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역사관의 차이일지 여권 대선 잠룡들의 몸풀기 신경전일지는 물론 본인들만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7.8도, 강릉은 12.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입니다. 서울이 1에서 9도로 3월 초봄 수준의 기온이 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 농도는 짙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은 종일 탁하겠고 전남과 제주는 밤에 한때 농도가 치솟습니다. 제주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고요. 하늘도 차차 맑아집니다. 내일 경기 북서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와 울산이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여수 11도, 대구 14도까지 오르는데요.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미세먼지는 월요일부터 급변하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와 먼지는 없어지겠지만 그만큼 다시 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테러를 하겠다면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혐중 여론 전달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법을 어길 자유는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을 넘은 자유.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